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38번째 1960년대 록밴드의 대표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8번째 주제 모범생 록밴드 비틀즈 대 터프가이 록밴드 롤링스톤스. 첫 번째,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에서 세계적인 밴드로. 비틀즈의 시작에는 존 레넌이 있었습니다. 그는 리버풀의 쿼리뱅크 고등학교 재학 시절 1957년 쿼리맨이라는 교내 밴드를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비틀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초창기 쿼리맨과 비틀즈의 멤버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1958년 폴 맥카트니와 조지 해리슨이 합류하고 마지막에 링고 스타가 합류하면서 4인 밴드가 완성됩니다. 이후 존이 학교를 졸업하고 밴드 이름을 바꾸려고 고민하던 중에 당시 베이시스트였던 서트클리프가 제안한 비틀즈, 딱정벌레에 드럼 루프를 뜻하는 음악 용어 비트를 섞어서 비틀즈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틀즈가 처음부터 전무후무한 레전드 밴드로 이름을 알린 것은 아니었죠. 여기저기 오디션에도 참가하고 이곳저곳에 클럽을 돌아다니며 무대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그냥 많고 많은 동네 밴드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매니저 앨런 윌리엄스는 멤버들에게 함부르크 투어를 제안을 했고, 이들은 1960년 8월 함부르크로 향하는데 이때부터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시 함부르크에서 이들의 인기는 예상을 초월했고, 당시 멤버들은 12시간 넘게 쉬는 시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연에 오르곤 했죠. 그러나 당시 조지 해리슨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 리버풀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일에서 단련된 덕분인지 영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캐번 클럽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가게 됐죠. 그리고 1961년 이들은 다시 함부르크로 떠났고 이곳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공연을 이어갑니다. 결국 멤버들은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서 각성제까지 손을 대었죠. 혹독할 정도로 고된 시간을 견디며 그들의 실력은 점점 높아져 갔지만 애초에 미술학도를 꿈꾸던 멤버 서트클리프는 비틀즈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실력과 이름값을 높여가던 비틀즈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은 바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었습니다. 레코드 가게 사장이었던 그는 비틀즈의 공연장에 방문을 했다가 그들의 열정에 매료되어 매니저를 맡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기존의 락밴드들과 차별점을 두어야겠다라고 판단한 앱스타인은 거친 마초남 이미지 대신에 깔끔하고 도도한 도련님 스타일을 입히게 됩니다. 당시 앱스타인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멤버들의 청바지와 가죽 자켓을 입지 말도록 했으며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연주하게 하였다. 두 번째, 연주할 때 혹은 연주 중간 휴식할 때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게 하고 음식도 먹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세 번째, 머리 스타일은 짧은 스포츠형이 아닌 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듯한 모양의 독특한 장발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나 혹은 노래 가사에 정치, 종교, 섹스, 마약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다섯 번째, 연주가 끝난 다음 항상 4명의 밴드 멤버들이 동시에 청중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비틀즈를 일반 청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1차적으로 영국 TV에 출연을 시켰다. 일곱 번째, 그 다음 미국의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앱스타인의 이런 전략은 완벽하게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록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커가 아닌 듯한 반듯한
발라드 가수 같은 이미지로 대중들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데카 레코드사를 비롯한 여러 레코드 회사와의 면담에서 수차례 거절을 당했지만 마침내 EMI 레코드와 계약을 이끌어냈고 1652년 처음으로 발표한 싱글 Love Me Do가 차트 17위까지 오르면서 비틀즈는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의 성장은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963년 발표한 리지 플리즈 미는 곧장 1위에 오르며 비틀즈의 저력을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 곡인 From Me to You는 7주간 1위, 네 번째 곡인 She Loves You는 6주간 1위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후 이들은 영국 전국 투어를 실시했고 당시 영국 최고 TV 프로그램이었던 Sunday Night at the London 펄플러디움에서 공연은 약 1,500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30주 동안 영국 차트 1위를 고수하던 데뷔 앨범 프리즈 프리즈 미는 그들의 두 번째 앨범 With the Beatles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었죠. With the Beatles는 영국 차트 역사상 두 번째로 100만 장의 이상을 판매한 앨범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설이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 영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록밴드 롤링스톤스. 비틀즈가 막 주가를 올리던 1962년 브라이언 존스에 의해 새로운 록밴드가 결성이 됩니다. 존스가 구인 광고를 통해서 결합한 이 밴드에는 이름이 없었고 더 블루보이스의 멤버인 믹 제거와 키스 리처즈 그리고 믹 테일러가 여기에 합류해서 더 블루보이스가 밴드의 이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존스는 머디 워터스의 곡인 롤링스톤을 밴드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여기에 찬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름은 롤링스톤스였습니다. 초창기 이들은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곡들을 커버하거나 당시 인기 그룹인 비틀즈에게 곡을 받아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각성을 했던 것인지 우리도 곡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멤버였던 키스 리처드가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I Can Get No Satisfaction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상상 이상으로 히트했고 이후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워서 발매한 애프터매스가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비틀즈와 함께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공, 즉 영국 음악이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음악계에서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이끄는 시기를 이끌게 되었죠. 그리고 초기 커버 밴드에서 자작곡을 만드는 밴드로 성장하면서 초창기 리더였던 브라이언 존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당시 매니저였던 앤드류 루그 올드햄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롤링스톤스는 블루스록, 하드록, 펑크록 등의 장르 개척에도 기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컨트리록을 개척한 이들의 선택은 이후 이들의 장기 집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특히 1969년에 발표한 앨범 Let It Bleed는 영국에서 연속 5번의 차트 1위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당시 27살의 브라이언 존스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는 믹 테일러가 대체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1969년 롤링스톤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큰롤 밴드라는 수식어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의 리더였던 브라이언 존스가 그 팀의 거의 리더였던 그렇지만 뭐 영향력을 조금씩 잃어가긴 했지만
브라이언 존스가 69년에 사망을 하고 바로 그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큰롤 밴드라는 수식어를 이 롤링스톤스가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 메이킹의 차별화. 비틀즈가 모범생 이미지를 컨셉으로 잡았다면 롤링스톤스는 정반대로 터프가이, 마초 이미지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60년대 영국을 대표하던 두 록밴드는 이처럼 정반대의 컨셉을 잡았지만 사실 당시 비틀즈가 탄생한 리버풀이 그야말로 당시 영국의 하층민들이 살던 곳이었고 롤링스톤스의 멤버들은 모두 중산층 이상의 집에서 자란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롤링스톤스의 멤버들은 비틀즈를 무서워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그룹의 이런 차별화 전략은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 뭔가 모범생 이미지를 지닌 비틀즈의 매력과 거친 바나나 이미지를 지닌 롤링스톤스의 매력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당시 젊은 친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물론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롤링스톤스는 비틀즈라는 아성을 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올뮤직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음악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및 웹진의 영향력 순위에서도 두 그룹은 1위와 3위지만 그 점수 차이는 2배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밥 딜런은 롤링스톤스의 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롤링스톤스는 진정한 가장 위대한 로큰롤 밴드로 최후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메탈, 랩, 펑크, 뉴웨이브, 팝록 어떤 것이든 당신은 롤링스톤스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아무도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밥 딜런이 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 뮤직 차트를 보면 비틀즈가 1230, 밥 딜런이 669, 롤링스톤스가 557점을 차지하고 있죠. 재미있는 점은 이들은 개개인의 능력 역시 매우 뛰어났지만 비틀즈가 결성 10년 만인 1960년에 해체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롤링스톤스는 현재까지도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저처럼 비틀즈 자체보다 그중 멤버 한 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레논을 다른 3명을 합친 것보다 더 좋아해요. 하지만 롤링스톤스는 물론 각 멤버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롤링스톤스라는 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1960년대 영국을 대표하던 두 전설의 그룹 비틀즈와 롤링스톤스는 이처럼 서로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은 길을 걸으며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범접하기 힘든 전설의 그룹으로 남아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